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지금은 버블 아니다. 비트코인 급등에도 과열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조정세가 살짝 나오긴 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큰 상승이 계속해서 되고 있었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3년간 407%나 상승을 했는데 시장이 아직 버블 단계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와 이제 기관 투자자 움직임을 종합할 때 과열보다는 건전한 상승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직 버블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를 기반으로 한 이 무지개 차트의 분석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 반감기 이후 가격 흐름을 로기 회귀선으로 이제 시각화한 지표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 추세선보다는 약간 높은 그린 밴드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비교해서 이제 과대평가 구간보다는 두 단계 아래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상승세가 지나치게 과열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린 단계는 살짝 넘었고 여기는 이제 옐로우 단계, 홀드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차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비슷한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고점을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이 고점이었던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죠. 근데 이 끝점이 지금 이제 거의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이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무지개 차트에서 그 단계보다는 한 단계 낮은 단계로 떨어지면서 하락이 나왔던 고점을 찍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보다는 저번 그 강세장보다는 한 단계 이상 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제 고점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이 무지개 차트에서 이 빨간색 라인, 그러니까 최소한 붉은 기운은 이제 돌고 있어야지 맥시멈 버블 테러토리든 아니면 팔아야 된다라는 그 구간이든 포모 쪽이든 아무튼 이제 그 과열 단계까지 가야지 그나마 이제 고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버블인가? 또 아직 도착하지 않고 계속 홀더라는 이 구간에 이제 아직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까지는 아직 진입하지는 않았고 다음 단계가 이제 버블이고 그 다음에 포모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추가로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유 보면요. 암호화폐들이 아직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 현재 3,700달러, 2021년 고점인 4,878달러 대비 25%나 낮아요. 아직 최고가도 뚫지도 못했어요, 이더리움은. 그리고 솔라나 약 182달러 수준으로 최고가 293달러에 여전히 못 미칩니다. 주요 코인이 신기록을 경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버블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명확한 기준 같은 게 필요해요. 과거에 버블이었을 때 명확하게 이 상승세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최소한 나와줘야지 이제 버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아직 이 최고가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블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전 강세장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고점을 찍어줬던 흐름들이 나와줬고, 지금은 이제 전고점 아직 도달하지도 못했죠. 2024년에 잠깐 올라가는 듯 하지만 전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지금 2024년에 찍어놓은 3월에 찍어놓은 고점도 아직 돌파도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더리움도 아직 그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잠깐 상승한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강세장과 비교했을 때에는 아직도 터무니없이 낮은 단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솔라나도 똑같습니다. 솔라나도 전고점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죠. 전고점에서 계속 막히면서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느냐, 251달러 선 정도를 돌파할 수 있느냐가 이제 최대 관건이고, 이걸 뚫고 올라가서 정말 이제 막 불이 붙었을 때, 그때가 진짜 이제 불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코인베이스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기관 투자의 86%가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지만 이 중 5% 이상 비중을 배정한 곳은 59%에 불과하다. 특히 130개 상장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 총액은 870억 달러로 전체 발행 가능량의 3.2%에 그친다라는 겁니다. 이는 버블 국면에서 기대되는 기업들의 대규모 매입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전문가들은 이 진정한 버블은 기관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동원해 대규모 매입에 나서는 시점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뭐 레버리지를 쓰면서 엄청나게 버블을 키우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레버리지를 어떻게 이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요. 심지어 XRP까지도 기업들이 매수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고요. 앞으로 더 이제 크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 11만 8천 달러 선 정체 고객들은 왜 여전히 매집 중일까? 비트코인 최근에 이제 다시 잠깐의 조정세가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여전히 이 크립토 퀀트 애널리스트 브라 캐스메지는 이번 랠리는 소액 투자자가 아닌 이제 기관과 대형 고래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2023년 소매 투자자들은 매도세, 반면에 2024년과 2025년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팟 ETF, 펀드, 이 기업 매수 등 이 기관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은 아직 미미한 점, 이런 점을 들면서 개인의 유입이 아직까지 그렇게 격려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본격화되지 않았고, 이는 대중적 열광 단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노드의 이제 누적 트렌드 점수라는 것을 분석을 이용하고 있는데 7월 15일 이후 해당 지표가 0.9 이상을 유지하면서 대형 주소들의 지속적인 매수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수는 주소 크기와 한 달간의 잔고 변화를 기준으로 매수 강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이 으로 갈수록 이제 매수세가 강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 쪽으로 하면 이제 매도세. 근데 대부분 지금 이제 지갑이 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쪽부터 계속 큰 주소들이 대부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 근데 대체적으로 다 매수예요. 다. 지금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트레이더 메인은 SNS를 통해 기업 재무의 암호화폐를 편입하는 트렌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번 상승장의 종착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이나 나스닥 기업이 바트 코인을 재무제표에 넣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파트코인까지는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알트코인들까지는 지금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솔라나 뭐 이더, 뭐 XRP 뭐 이런 가장 이제 상위권에 있는 좀 큰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은 매수가 될 가능성들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CEO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돌파하면 새로운 가격 발견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력한 서사가 형성되고 있고 급증하는 기관 투자 증가로 인해서 3회에서 6개월 내 비트코인을 앞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000달러가 강력한 저항선이지만 결국 이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샤프링크 게이밍이나 뭐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등 이 기업들이 이더리움 매입에 나서면서 기관 투자가 확대되고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이더리움이 1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전망을 했죠. 너버로치 CEO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더 큰 상승 여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는 차트상 적절한 목표이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이 사토시 고래 물량 1만 BTC가 분할 매도되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갤럭시 OTC 지갑에 USDT가 입금이 됐다라고 해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 초굴체 글자로 알려진 이 사토시 고래가 갤럭시 디지털에 위탁한 8만 BTC 중 일부가 본격 시장에 출회되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출렁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자던 고래가 지금 매도세가 일부 전환되는 걸 보고 이제 걱정을 많이들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일부 현금화를 할 수 있는데 이 현금화를 받아줄 수요가 없으면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데 이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회를 이제 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마인 21억 달러 규모 이더리움 보유 기관 투자 패러다임 변화 예고라는 기사예요. 자, 이더리움 보유 기업이 1위가 세계 1위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비트마인이 다시 추가로 이더리움을 매수하면서 이더리움 보유량 기업 세계 1위를 다시 찍었습니다. 이더리움 채굴 및 투자 기업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가 총 21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8,800억 원 규모의 이더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 공공기업을 통틀어서 이 단일 기업 기준으로 최대 보유량입니다. 총 보유 개수는 56만 6,77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만 개였는데 벌써 26만 개를 추가로 또 구입한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속도예요.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의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의 거의 2배 가까이가 금방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1위를 탈환했고 샤프링크 게이밍이 2위로 밀려났습니다. 평균 매수 가격은 한 개당 3,643.75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산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전체 공급량은 약 1억 2천만 개이고 약 0.47%에 해당되는 규모예요. 이 56만 개가. 자, 그래서 회사 측은 향후 이더리움 공급량의 5% 보유 및 스테이킹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어요. 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사회 의장이죠. 비트마인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보유 전략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더리움이라는 핵심 자산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5%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무섭게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데, 자, 비트마인이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것만 지금 현재는 0.47%인데 5%를 가져가겠대요. 아직도 매수 한량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수량이 10배를 거의 살겠다라는 수준이에요. 0.47%에서 5%로 늘리는 거니까 거의 10배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개수로는 600만 개입니다. 600만 개. 총 5%를 만약 매입하게 되면 600만 개를 이 비트마인이 매입을 하게 돼요. 매입 총액은 22조 달러. 22조 달러 정도 되고요. 현재가로 이제 3,700달러 정도 이더리움 현재가를 산정했을 때 이더리움의 자산 규모로 따지면은 30조 원 가까이 됩니다. 하나로 30조 원이에요. 하나로 30조 원. 그러니까 자산 가치, 이더리움의 자산 가치를 현재 가치로 따지면 30조 원인데, 만약 5%를 가져가게 된다면, 근데 지금 이제 비트마인의 현재 시가총액이 비트마인 현재 시가총액이 6조 4,825억 원 정도 돼요. 대략 6조 원. 자, 그러면 6조 원과 30조 몇 배 차이죠? 5배 차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더리움을 30조 원을 채운다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싼 것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자산 가치로만 따져보면 네,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계산들이 만약 5%를 정말 보유를 하게 된다면 자산을 뭐 어디서 대출을 받든지 주식을 팔아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더리움의 양을 이제 늘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을 이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까지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스테이킹 수익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고 과연 얼마나 비트코인이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자, 이더리움 보유량 21억 달러 비트마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앞으로 5%까지 이제 보유하고 스테이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톱니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5%까지 늘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마인에 투자를 했죠. 최근에 코인베이스 주식 팔고 지분 축소하고 뭐 다 판 건 아닌 것 같아요. 축소를 하고 암호화폐 기업으로 이제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번 매도는 피터트리 지원하는 이더리움 관련 기업인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를 1억 1,600만 달러를 투자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선도적으로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요. 이번에 서클 초기 투자하는 것들도 그랬고, 뭐 예전에 테슬라 초기 투자도 굉장히 또 큰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기술주들을 굉장히 잘 알아보는 안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욕은 많이 먹는데 그런 거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더리움 상승세 종료 아니다. 비트코인보다 낮은 매도 압력 주목. 이더리움은 아시아 장 초반 3,500달러까지 급락한 후 3,600달러로 회복했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제 비트코인의 비율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아직 상승세는 종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불을 켜고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이더리움이 과연 여기서 멈출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 페이팔 CEO 비트코인만이 해답이다. 결제 혁신 선언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해온 페이팔 CEO, 이 데이비드 마커스 전 페이팔 CEO입니다. 이 비트코인만이 해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스파크 CEO인 마커스는 기술은 발전했지만 돈을 옮기는 방식은 여전히 중앙화되어 있고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중앙 집중형 결제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개방적이고 중립적이고 탈중앙화된 구조를 갖춘 유일한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느리고 비싸지만 이더리움 안정성으로 금융기관 표준 부상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더리움을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좋아하지? 라는 거죠. 자, 이더리움이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요.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솔라나에 비해서든 뭐 수이나 뭐 트론에 비해서든 대부분 이런 알트코인들보다 속도도 느리고 거래 수수료는 비싸고 이런 겁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걸로 그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잘 안 하죠. 전송도 잘 안 해요. 이걸로. 웬만하면 이제 트론이나 뭐 솔라나나 다른 이제 수수료 낮은 네트워크를 사용하죠. 근데 왜 기관들은 이럴까?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이유,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옮기는 그 금액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옮길 수가 있어요. 5억 달러. 뭐 5천에서 6천억 정도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네트워크가 별로 아직 오래되지도 않았고 신뢰성도 낮은 곳에 내가 그걸 보낼 것이냐, 이 6천억 원을, 아니면은 정말 안정적이고 오래되고 신뢰가 가는 네트워크로 보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뭐 실제적으로 10달러의 수수료가 나오죠. 10,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3,000원. 자, 13,000원을 이제 낸다고 쳐봐요. 자, 6천억을 전송하는데 13,000원 수수료 내는 거 아까워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돈 자체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면 이 수수료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기관들은.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치를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기준이 다르다.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높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더 저렴한 체인을 찾지 않고 개인들처럼 기관들은 수백만 달러를 이동할 때 보안성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의 단점이 오히려 금융시장에선 강점이 되는 것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이제 좋아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높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더리움 기반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있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풍부한 개발자 풀 덕분에 규제 당국의 신뢰를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이제 각광받는 이유를 여기에서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이더리움 찬밥 신세였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환골탈태가 되는지 참 재미있네요. 투기 자산에서 이제 필수 신뢰 인프라로 진화했다라는 건데요. 이더리움 개발 컨센시스가 이더리움이 투기적 플랫폼에서 디지털 경제의 신뢰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트러스트웨어 개념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고, 신뢰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은.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할까요? 대부분 이더 얘기가 굉장히 많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상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